안녕하세요. 세금연구소 문세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에서 양도세 및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상위 2%로 그 과세 기준을 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도세에서는요,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이 그림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개편안은요, 상위 2%에 대한 것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요.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존의 9억 원이었는데 개편안은 1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양도 차익에 무관하게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에서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개편해서 양도 차익별로 구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공제 맥시멈이 있는데요.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율 맥시멈은 그대로 두고 보유 기간은요, 5억 미만인 경우에는 40%,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30%,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로 양도 차익이 증가할수록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그 비율 맥시멈을 점점 낮추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편안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대략 추측해보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요.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뺀 양도 차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빼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오는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및 주민세를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양도 차익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높임으로써 양도 차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양도 차익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5억, 10억, 20억, 그리고 20억 이상 양도 차익 기준으로 신설함으로써 보유 기간에 대한 최대 공제율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로 순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거주 기간은요, 지금 기사의 내용에 받듯이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특별히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현재 거주 기간별 최대 40%가 양도 차익별로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요, 장기 보유 공제율이 거주 기간하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3년에서 4년 미만인 경우에는 12%, 그리고 4년에서 5년인 경우에는 16%, 5년에서 6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6년에서 7년인 경우에는 24%에서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중첩된다는 조건 하에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공제율이 최소 8%에서 최대 40%까지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개편 예상안에 따르면요. 우선 5억 미만인 경우에는요. 최대 공제율을 40%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공제율이 최대 40%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요. 보유 기간별로 이 공제율은 5억 미만인 경우, 양도 차익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과 똑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 12%부터 최대 40%까지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양도 차익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요.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40%인데요. 맥스가 얘를 30%로 되려면요. 0.75%씩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현재 보유기간이 3년일 경우에는요. 12%였지만 여기에 75%를 적용한 9%가 공제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찬가지로 현재는 보유기간이 4년인데요. 4년에 16%를 공제를 하지만 여기에 75%만 적용을 해서 12%로 공제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최소 9%부터 최대 30%까지 적용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구간별로 나오는 금액은 저의 예상치니까 실제 법안이 나오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억 미만의 경우에는요. 양도차익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공제율을 20%까지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0%니까 각 구간별로 50%씩 다운된다는 가정하에서 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요. 현재는 12%의 공제율을 받지만은 50% 다운된 6%만 적용돼가지고 각각 구간별로 공제율을 절반씩만 적용해서 10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20%만 적용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양도 차익이 25억 이상인 경우에는요. 최대 공제율을 10%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40%니까 여기서 25%만 75%를 다운시켜서 25%만 적용하면은 최소 공제율이 3%에서 최대 공제율이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공제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잡고요.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잡고 7년 보유하고 거주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7억 원이므로 양도차액이 8억 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9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을 시켜줘가지고 양도차액은 3억 2천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는 7년이니까 보유하고 거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양도차액의 56%를 차감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1억 7,920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서 적용 세율을 적용하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총 납부 세액이 3,6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통하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단 양도차익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8억 원이지만은 우리가 12억 원만큼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15억 원의 양도가액에서 12억 원까지는 공제해 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이 1억 6천이니까 5억 원 미만 구간을 적용하면 현재와 동일한 양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8,960만 원이 나와서 양도소득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하고 그 다음에 적용 세율을 적용하면요. 최종 부담할 될 세액이 1,200만 원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세액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요. 그 양도가에서 9억 원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서 비과세 처리받았지만 이 9억이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양도가액이 15억 원에서 차지하는 그 12억 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세액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시뮬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가정하에 양도가액만 20억 원으로 늘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20억 원으로 늘리면요. 취득가액이 7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액이 20억 원에서 차지하는 9억까지는 비과세 처리를 받고 나머지는 과세 처리를 된다고 했을 때 양도차액이 7억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56% 적용돼 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이 3억 1,400. 그런 다음에 쭉 계산을 하면요. 이분의 납부세액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요. 당연히 이 양도 차액에서 20억에 대해서 12억만큼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양도 차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도 차액이 5억 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56%에서 49%로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맞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과표를 구한 다음에 세율을 적용시키면요. 이분의 납부세액은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아까 15억 원인 경우에는요. 거의 반절 이상 세금이 절감됐지만 20억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었죠? 현행보다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그 반감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0억 분의 그 9억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20억 분의 12억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요만큼은 늘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억 4천 정도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 효과를 상쇄하고 남은 자녀 금액에 대한 절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정 하에서 양도가액만 26억 원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이 26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이 7억 원. 그러면요. 26억 분의 9억은 당연히 비과세 처리를 받고 나머지 양도차액이 이만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면요. 56%를 적용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6억 9,500 정도 되시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5억 4,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와 적용세율을 적용하시면요. 납부세액이 2억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개정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양도가액이 26억, 그리고 취득가액이 7억 원, 그리고 26억 분의 12억까지는 비과세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 차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56%까지 적용이 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4% 정도 차감이 돼서 42%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 금액이 다소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요. 9억에서 비과세 기준이 12억까지 늘기는 했지만 워낙 이 분모가 다른 시뮬레이션 할 때보다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서 양도소득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 구해보면요. 납부세액이 현행은 2억 1,200이지만은 납부세액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개정안에 따르면 2억 3,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할 때요. 양도 가액에서 현재는 9억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요. 양도 가액에서 9억이 12억 원으로 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도가액이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15억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요. 이 15억 분의 9보다 당연히 15억 분의 12가 크므로 양도 차액에 따른 이런 비과세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 가액이 25억 원, 우리 시뮬레이션을 살펴봤죠? 25억 원이시면요. 25억 분의 9하고 25억 분의 12 하면요.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가 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은요. 비과세 기준이 3억 원만큼 늘어나는 효과보다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따라서 고가 주택을 노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당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조만간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